안녕하세요. 부천으뜸한의원 박지영 대표원장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고 계시죠. 대학 입시를 치르시는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분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에 생업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잠들기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불면증과 수면장애에 좋은 꿀팁 9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막상 들었을 때 이게 뭐야 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잘 새기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실천하시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불면증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잠을 잘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잠을 잘 들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과 거실에는요, 밝은 형광색보다는 전구색 등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보면 대개 조명 색깔을 한번 살펴보세요. 잠을 주무시기 직전까지 거실에 계시는데 또는 안방에 형광등을 켜고 계신 않으신가요? 주무시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시려고 물 마시러 또 주방에 갈 때 형광등이 켜져 있는 건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자녀의 방에는 또 무언가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서재에는 형광등이 맞지만요, 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곳, 거실과 또 중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락거리는 주방, 안방에는 전구색 등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색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구색은 색 온도가 3000K, 3000켈빈 정도 되고요. 주광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 색깔은 6000에서 7000켈빈으로 약 2배가 넘습니다. 색 온도는요, 낮을수록 휴식과 안정에 도움이 되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색 온도가 높을수록 각성을 지켜주고 집중력에 좋습니다. 따라서 공부방이나 서재 등에는 형광등도 괜찮지만 잠으로 직접 이어지는 공간에는 안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에는 전구색 등이 좋습니다. 댁을 둘러보셨는데 안방이 전부 형광등색 등밖에 없다 싶으시면 오늘 당장 조명 가게에 가셔서 전구색 LED 등은 얼마나 하는지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또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안방에는 전구색 스탠드를 설치해 보세요. 편안하게 잠을 드는데 이 정도 비용 투자는 아깝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커튼으로 방안을 깜깜하게 만들기입니다. 밤에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밝은 빛이 들어오면 뇌에 있는 이 센서가 헷갈리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깜깜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방 안에는 두툼한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다, 다른 사람과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요, 수면 안대를 사용해서 잣빛을 차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면은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셔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시를 주무시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7시를 일어나는 시간으로 정해 놓으셨으면요, 그 시간에 자리에 드셔서 잠을 청해 보시고요. 물론 불면증이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실 거고 늦게 잠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정해진 7시에 일어나시고, 또 잠이 낮에 쏟아질 수 있지만 낮에 낮잠을 주무시지 않고 몸을 피곤한 상태로 만드시면 그 시간에 습관이 되었을 때 11시에 자리에 들었을 때 잠을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낮잠을 주무시면 수면 패턴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주말에 또 잠을 못 주무셨다고 몰아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 카페인 섭취하지 않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커피와 녹차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 홍차, 심지어 초콜릿과 콜라에도 일정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에서는 뇌 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끊는 게 좋습니다. 다음날 잠을 못 자고 집중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는 커피도 최소한으로 줄여보시고요. 또한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라면 커피 대신에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요.
녹차를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녹차 대신에 카모마일 차나 둥글레 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낮에 햇볕을 보면서 산책하기입니다. 낮에 햇볕을 보면 피부 아래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밝은 낮에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시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우울감을 예방하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효과 외에도 저녁 시간이 돼서 어두워지면은 이 세로토닌이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산책을 햇볕을 보면서 30분 정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낮은 걸 인지하는데 우리 눈을 통해서 햇볕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선글라스는 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시청하지 않는다입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시청하지 않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수면 모드로 화면을 약간 어둡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요, 스마트폰을 아예 내 침실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가 불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알람을 못 들으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나 이럴 때는요, 무소음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머리맡에 하나 두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 가벼운 족욕하기입니다. 불면증은 상열하한증의 한의학적 병태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래가 따뜻하고 머리 위쪽이 서늘해야 건강한데 불면증 환자분들은 대체로 뒤바뀌어 있으세요. 상체에 열이 몰려 있고 하체가 찬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따뜻한 족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약 38에서 39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족욕을 20~30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뜨거운 물로 온몸을 담그시는 목욕은요, 몸을 이완시켜주기도 하지만 체온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수면에는 방해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하지 않기와 음식 섭취하지 않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흥분이 미처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잠으로 들기가 어렵고요. 또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건 음식물 섭취 후에 바로 누웠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잠들기 전에는 술 마시지 않는다입니다. 불면증으로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보면요, 의외로 남녀를 불문하고 매일 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매일 막걸리 한 병을 마셔야 잠이 와요. 소주를 반 병은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술은 잠이 들게는 할 수 있지만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하고 잠을 유지하는 데는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몸에 들어온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는 잠이 깨는 원인이 돼요. 과음하신 날 목이 타는 듯 목이 말라서 잠을 깨는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수면제는 의존이 될까봐 무서워서 막상 못 드시면서 술은 이렇게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알코올 때문에 몸이 상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고 술에는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생활관리 팁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밝은 등보다는 전구색 등. 두 번째,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 사용하기. 세 번째, 규칙적인 잠자리 시간 만들기. 네 번째, 카페인 섭취하지 않기. 다섯 번째, 햇볕을 보며 산책하기. 여섯 번째, 잠들기 전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일곱 번째, 가벼운 족욕하기.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운동이나 음식 섭취하지 않기. 아홉 번째, 금주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실천이 더 어렵습니다. 꼭 잘 실천하셔서 꿀잠 자고 건강해지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